텔레다인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삼상 전력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상 전력 측정에 사용될 MDA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DA 800 장비는 기존에 4개의 채널만 가지고 있던 스코프와는 달리 8개의 아날로그 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채널 디지털 프로브 연결이 가능한 디지털 포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채널들이 동시에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의 경우 최대 1기가의 대역폭 그리고 최대 2.5기가 샘플 퍼 세크의 샘플링 속도를 이용하여 빠른 신호라도 문제없이 측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채널당 250메가포인트의 메모리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파형을 포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측정에 사용될 디바이스와 프로브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기 이 부분 모터 드라이브에서 출력이 되어 모터로 입력되는 신호를 전압 프로브와 전류 프로브로 프로빙한 것입니다. 삼상이기 때문에 3개의 전압 프로브와 3개의 전류 프로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채널 1번에 드라이브 아웃 전압 VRS, 채널 2번에는 VST, 채널 3번에는 VTR, 그리고 채널 5번에는 전류값에 해당하는 IR, 채널 6번에는 IS, 채널 7번에는 IT에 해당하는 전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삼상 전력 측정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존의 오실로스코프와 다른 저희 텔레다인 르크로이의 MDA 장비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미리 각각의 채널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 상태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설정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채널 셋업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8개의 채널에 대한 설정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압, 오프셋과 같은 간단한 기본 설정들을 여기에서 직접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각각의 채널에 대하여 동일한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채널 카피 명령을 통해서 쉽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피 프롬에서 채널 1번 그리고 이 설정을 2번, 3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보다는 쉽게 채널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다시피 텔레다인 르크로이의 스코프는 각각의 그리드마다 장비가 가지고 있는 수직축 레졸루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파형도 MDA 장비의 하드웨어 12비트를 유지하면서 화면에 전체 채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된 파형과 매스된 파형도 얼마든지 화면에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채널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하는 엔지니어 분들도 계십니다. 즉 채널 1번과 2번만을 자세히 보고 싶어 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채널들을 이렇게 다 끄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MDA 장비의 Q스케이프 기능은 파형을 오프시키지 않고도 원하는 채널만을 화면에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Q스케이프 기능을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셋업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Q스케이프 기능 중에 저는 모자이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탭에 그리드 설정을 4개씩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탭별로 삼상 전압과 전류에 해당하는 RST의 전압 전류 값을 분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탭에 적절한 채널을 분배하셨다면 Qscape 싱글 기능을 동작시키게 되면 각각의 탭에 있는 채널 혹은 줌된 파형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다시 Qscape 듀얼을 선택하시게 되면 양쪽으로 나눠서 필요한 파형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탭 1, 2, 3, 4로 되어 있는 탭에 대한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탭을 하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네임이라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1번에는 VRS 그리고 R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설정들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다 변경을 하셨으면 그 전보다 좀 더 편리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전류 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형이 이렇게 굵은 모양으로 스코프 화면에 표시가 된다면 많은 분들은 전류 신호에 노이즈가 많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전압 신호와 전류 신호를 동시에 줌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처럼 보였던 파형이 실제로는 펄스 전압의 발생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전류값이 증가하다가 펄스가 없는 구간에서 하강하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노이즈라고 생각되었던 파형이 실제로는 노이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MDA 장비가 하드웨어 12비트 수직축 해상도를 지원하는 AD 컨버터의 성능으로 인하여 큰 신호에 섞여 있는 작은 신호들을 기존의 8비트 장비보다 16배 더 향상된 해상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설정 상태에서 삼상 드라이브 출력의 신호 전력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리시스에서 모터 애널라이저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은 드라이브로 입력되는 삼상 전압, 그것을 직류로 바꿔주는 DC버스, 다시 모터로 출력하는 드라이브 아웃, 그리고 모터의 동력, 즉 스피드와 토크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전력을 측정하여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은 드라이브 아웃에 관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선택하거나 상단의 탭에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다시피 텔레다인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에서 이러한 어떠한 설정을 하실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와이어링 구성을 선택하시면 삼상 출력 측정 방식으로 이렇게 5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어서 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삼상 3와이어 방식으로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에 삼상 3와이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상에 해당하는 전압 전류를 측정한 프로브가 어떤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VRS는 채널 1번, VST는 채널 2번, VTR은 채널 3번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류에 해당하는 IS는 채널 6번, 그리고 IT는 채널 7번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모닉 필터입니다. 여기에서 풀 스펙트럼은 이는 측정되고 있는 전체 파형의 전체 고주파 성분들의 파워를 측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펀더멘탈은 기본 주파수 성분만의 파워를 측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클루드는 이 안에 직류 전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직류 전원도 같이 포함을 해서 측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펀더멘탈 플러스 N, 얘는 기본 주파수에서 예를 들어서 5번째 고주파 성분들까지에 해당하는 파워 값을 측정하겠다라는 것이고, 레인지를 설정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고주파에서 5번째 고주파까지 측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은 풀 스펙트럼을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싱크는 교류 전력의 파워 측정은 파형의 주기 혹은 주파수가 기준이 되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해당되는 채널을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설정을 해놓고 파형을 보시게 되면은 채널 1번의 파형에서 100Hz 이하에 해당하는 성분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압 파형보다는 전류 파형에서 좀 더 정확하게 관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채널 5번의 전류 파형을 놓고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 1번보다는 디스토션이라는 측면에서 채널 5번이 덜 하기 때문에, 전류 파형이 덜 하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확하게 주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측정을 하실 때는 싱크 파형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드라이브 아웃에 관한 설정이 끝났다면 뉴메릭 탭에서 쇼 뉴메릭 테이블을 선택, 그리고 테이블 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 가지 항목과 세 가지 항목의 합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측정된 결과값이 나오는 부분에서 저는 VRMS, IRMS, 그리고 리얼 파워, 어페어런트 파워, 리액티브 파워, 파워 팩터, 그리고 페이즈, 위상차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파형은 약 300mW의 리얼 파워, 그리고 1.1 VA의 어페어런트 파워가 측정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 아웃풋 3와이어 방식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라인 투 라인을 라인 투 뉴트럴로 컨버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되어 있지만 뉴트럴 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측정된 결과값이 표시된 테이블에 마우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값에 대한 통계 처리 설정과 측정된 파형과 동일한 시간 설정에서 주기별로 측정된 파워 값의 분포를 나타내는 트랙 파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파워 값은 전체 39개의 사이클을 측정하여 평균 약 300mW의 값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측정된 파형이 시간에 따라 파워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존의 파워 애널라이저의 동작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파워 측정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이내믹한 환경, 즉 시간에 따라 파워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포착된 파형에서 특정 부분의 파워값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 줌 앤 게이트라는 기능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Q스케일 기능을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 앤 게이트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줌 앤 게이트 기능을 동작시키시게 되면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는 값은 전체 파형에 대한 측정 값이 아니라 줌된 파형만의 측정 값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통계 처리 설정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39개의 주기를 측정하였으나 지금 줌된 파형만, 즉 3개의 주기만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모터를 동작시키고 그 다음으로 안정화되는 구간을 확인하고 각각의 파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모터가 구동되기 시작하면 파형을 한번 액티베이션 할 수 있도록 트리거는 싱글 모드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모터가 구동되기 시작하여 안정화되기까지의 전압 전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터는 구동되기 시작한 후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되기 시작한 후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 디비전당 500ms이기 때문에 대략 3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 표시되고 있는 값은 전체 측정되고 있는 파형에 대한 파워 값입니다. 그래서 뉴메릭 탭의 줌 앤 게이트 기능을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측정 결과는 줌된 파형, 즉 안정화되기 이전의 구간의 파워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된 이후의 파워 값을 보시려면 이렇게 줌의 위치를 변경하여서 이렇게 줌된 위치가 변경된 구간에서는 300mW, 그리고 안정화되기 이전에는 2.1W의 파워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텔레다인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삼상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삼상 전력 측정을 하시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삼상 전력 측정 그리고 모터 드라이브 측정과 관련된 8채널 스코프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노트와 그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미나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